미국발 관세 분쟁으로 가장 먼저 긴장한 곳은 국내 철강업계입니다. 다행히 관세 면제국이 되면서 철강업계는 한숨 돌렸지만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마를 선언했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이 발목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늘 여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체전 종목 가운데 중증 장애인들이 출전하는 보치아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자주 결항하는 신안군 흑산도에 공항 설립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을 중심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흑산공항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초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발 관세 분쟁에 희비가 오갔습니다. 관세 면제국에 포함돼 한숨 돌렸지만 철강업계는 체질 개선이라는 현실을 맞게 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은 무역 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은 면제국이 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물량의 70% 수준으로 수입 거터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광양제철소와 광양국가산단 160여 개 연관업체는 당장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전체 수출 물량 1,600만 톤 가운데 미국 수출 물량은 2% 수준으로 알려져 비중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무역 분쟁이 지속돼 2차 철강 가공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경우 연쇄 침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광양 지역의 기간 산업인 철강 산업도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입주 기업들은 철강제 가공 및 물류 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의존도가 높은 연간 산단 내 업체들 또한 사업 다각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포스코는 주력 산업인 철강 외에 인프라, 신성장 등 3대 핵심 사업을 4대 4대2 비율로 다변화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광양제철소에는 국내 처음으로 연산 1,500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생산 라인을 준공하고 이달부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을 인증 절차를 거쳐 국내 업체에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초부터 불어닥친 철강업계의 무역 분쟁.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광양국가산단의 철강산업 체질 개선은 현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6.13 지방선거 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시장은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시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해 더불어 사는 균형도시 건설과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또 성공적인 자벌드 건립과 일자리 창출, 복지도시 건설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은 허석, 윤병철 예비후보와 함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경쟁률이 3.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최근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22개 기초단체장 후보 공모에 모두 70명이 신청했습니다. 여수와 나주, 장흥, 한평, 신안은 모두 5명씩 도전했으며 광양, 곡성, 완도에는 1명씩만 신청했습니다. 광역의원은 52명 정원에 113명이 신청해 2.17대 1을, 211명을 뽑는 기초의원 후보 공모에는 모두 209명이 신청해 1.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교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지지하는 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알리기 위해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사조직 결성에 참여해 선거 자료 등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 구도가 요동치게 됐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저 윤장현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의 면접에 참여하고 예비후보 등록 시점 등을 고민하던 중에 내려진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결정을 앞두고 이른바 안철수 사람이라는 정체성 문제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등이 재선 행보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시장은 재선 도전은 포기하지만 민선 6기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민선 7기에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는다며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했습니다. 광주 정신의 개선과 함께 올바른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내놓고 지지할 수는 없지만 광주 정신, 미래 비전, 새로운 등의 행간을 보면 강기정 예비후보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강기정, 민형배, 최영호 예비후보와 함께 이용섭 예비후보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는 등 반 이용섭 전선을 형성해온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도박빚을 갚지 못한 지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월 공해 한 주택에 침입해 빌려준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차 안에 가둔 뒤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주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한국인 54살 C씨와 베트남인 32살 B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 부검 등 조사 결과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도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찌르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3일 저녁 여수시 신덕동의 한 횟집에서 헤어진 연인인 55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56살 고모 씨를 도주 한 달여 만에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고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여수시 묘도동의 한 마을에서 56살 장모 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64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마을로 진입하던 SUV 차량 운전자가 1차선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김 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도 2년 넘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흑산공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섬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신안군 흑산도 앞바다. 좌초된 쾌속선에서 승객들이 하나둘 빠져나옵니다. 탑승객 163명이 구조되긴 했지만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한 해 30여만 명이 찾고 있는 신안 흑산도를 오가는 유일한 수단은 뱃길. 기상 악화로 연간 110일 이상 여객선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안개를 이유로 10일 이상 고립되기 일쑤입니다. 주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의 관광객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흑산공항은 최소 8시간 이상 걸리는 수도권과 흑산도의 접근 시간을 1시간 이내에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 경제 타당성 분석에서도 기준치인 1보다 훨씬 높게 나와 사업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확보됐지만 2년 넘게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인 흑산도에 공원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심의 통과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운운하면서 환경부에서 계속 발목 잡기 한다는 것은 지역 편향적인 정부 지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속해 있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 사항은 크게 7가지. 이번 주 관련 부처 협의가 끝나면 심의 일정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착공에 들어가 2021년 개항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에 반드시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끝나야 합니다. 기본 설계가 끝났고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수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 흑산도 주민들과 전남 지역 사회단체는 공원계획 심의가 지연돼 사업 차질이 계속될 경우 청와대 앞 집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중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늘 여수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1년까지 사업비 2,866억 원을 투입해
중림 1지구의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올 하반기까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7월쯤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흥 녹동항 해상공원의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흥구는 관광객 2천만 시대에 대비해 모두 4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8월까지 녹동항 해상공원에 LED 일루미네이션과 증강현실, VR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구는 이를 위해 서울시와 고양시, 수원시 등 국내 우수시설을 견학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과도 업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늘 여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대회 첫날인 오늘은 개막식과 함께 역도와 볼링 등 4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으며 나머지 종목도 내일부터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갑니다. 이번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뇌성마비 같은 중증 장애인들이 출전하는 보치아란 종목이 있습니다. 전남 지역 선수들이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원과 기반이 부족해 선수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루를 따라 힘차게 굴러간 공이 상대 선수의 공을 밀어냅니다. 컬링과 비슷하게 흰색 표적구에 공을 가깝게 붙이는 팀이 승리하는 보치아 경기입니다. 30년 전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전남 지역 선수들도 국가대표로 참여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땅한 직업을 구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에게 보치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자립을 위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다른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많이 따라거든요. 고정된 수입 체계가 있으면 저희가 운동하기 훨씬 편하고 좋죠. 하지만 비싼 장비와 선수들을 보조해줄 인력이 부족해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7개 세부 종목 가운데 4종목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매달 체육회의 지원금을 받는 선수는 단 1명뿐.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실업팀을 구성한 충남도청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전남 지역 선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년 전 리우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여수의 유원종 선수 역시 고심 끝에 영입 제안을 거절하긴 했지만 지자체 실업팀이 늘면서 지역의 유망한 선수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후배들이 이 잘하는 엘리트 선수를 보고 또 따라하고 배울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선수 양성이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죠. 현재 도내에서 보치아 선수로 활동하는 중증 장애인은 100여 명. 어렵게 성장한 장애인 스포츠가 소외되고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들어 처음으로 부산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됨에 따라 어제자로 일본 뇌염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는 기후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2015년 4월 8일, 지난해 4월 4일과 비교해 빨라지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